키워드로 이슈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가 화제가 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애플 신제품 출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벌써부터 구매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신형 아이폰과 애플워치 4세대 제품입니다. 아이폰은 모두 세 종류가 나왔는데 이전 모델인 아이폰 X을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급 제품인 XS와 XS 맥스, 그리고 보급형 제품인 XR입니다. 신제품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더 길어졌고 안면 인식 기능 속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도 최대 512GB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보급형인 XR은 우리 돈으로 84만 원 정도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오는 14일부터 예약 판매하고 21일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신제품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이폰 구매하러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남북 연락사무소입니다. 남과 북이 365일 24시간 소통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됩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면서 개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내일 개소식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개소식 이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남북협력협의사무소가 수행하던 연락 교섭 업무뿐 아니라 민간 교류 지원과 왕래 인원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주 1회 연락사무소장 간 정례회의 개최도 합의해서 실무진들이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시 채널이 구축됐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포항 가스 폭발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북구 옛 북부시장 내 주택에서 LPG 가스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집주인 77살 A씨와 상가주인 B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에 상가에 손님이 없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주택 한 채가 완전히 붕괴됐고 상가 건물 2동 내부도 모두 파손됐습니다. 승용차와 길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의 유리창도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주변 상가 건물 간판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두천 조폭 소탕입니다. 1997년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서 결성돼 각종 범죄 행위를 일삼던 조직폭력배 동두천 19파. 이 동두천 19파가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부두목 최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씨는 유흥주점 CCTV 설치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강목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조직원들도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오랜 수사 끝에 이 조직이 소탕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쑥부쟁이입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토종나물인 쑥부쟁이가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넣은 생쥐에게 쑥부쟁이 추출물을 4주 동안 먹였더니 농도가 70% 감소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써오던 쑥부쟁이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기능성 식품저널과 중국의학협회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